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능검 57회차 데뷔 공부방의 부방장, 지청천 마스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기 고대 삼국을 아예 설명을 대략적으로 다 끝냈는데, 한번 요약을 해보려고요. 이 특징이 이래요. 여기는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 여기서부터 잡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건국 다 건국을 했잖아요. 건국을 하고 그 다음에 천도를 했지만 위기를 막 그 성황을 갔다가 위기를 맞아요. 위기를 맞아요. 동천왕에서 태조왕하고 곡천왕까지는 틀을 다 잡아놨잖아요. 그 다음에 동천왕에서 위기를 맞고 그 다음에 미천왕 때 미천왕 때도 활발한 영토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국 원앙에서 위기를 맞고 그 다음에 소수림 왕에서 또 극복을 하는 거잖아요. 이 강사님들이 말할 때 그 소수의 왕만이 불교를 아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니까 소수의 왕만이 불교를 공인할 수 있고 소수의 왕만이 태학을 설립할 수 있고 또 소수의 왕만이 율령에 반포할 수 있다 이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이 세트를 연결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보시면 여기는 그 틀이 있어요. 이게 전의 왕이 한번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왕은 꼭 이렇게 틀을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고국 원왕이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소슬림 왕이 틀을 잡아서 이렇게 나라가 흔들리지 않게 또 잡아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도 보세요. 그 동천왕이 위나라 광구검에게 침략을 당했잖아요. 환도산성에서. 그러면 미천왕이 또 이제 활발한 영토 확장을 하면서 나라에 또 흔들리지 않는 틀을 잡아준 거예요. 여기도 광개토태왕, 장수왕의 이렇게 고구려의 전성기가 쭉 지속되는 구간이잖아요. 근데 그때 여긴 백제와 신라가 흔들리지 않게 동맹을 맺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강의에 설명을 안 드렸지만, 이 뇌물마립가는 광개토태왕한테 전에 도움을 요청했었잖아요. 왜냐면 그 백제하고 가야하고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그때 이 뇌물마립가는 광개토태왕한테 연락을 해서 신라의 그 쳐들어온 왜군을 격퇴하였고 금강가야를 세퇴하였다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때 그 백제랑 그런 걸 물러나게 해준 광개토태왕에게 김씨 세습을 약속받았어요. 마립간이 뇌물 마립간이. 그래서 마립간이 된 거예요. 이사금은 전에 읽어드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떡을 박석김 씨가 나와서 그 떡을 이빨로 물어요. 그래서 그 이빨 개수가 많이 찍힌 사람이 왕이 되는 건데 그걸 이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금에서 마립간으로 칭을 옮긴 거예요. 근데 그 광개토태왕에게 도움을 받고 했으니까 고마움 표시와 광개토태왕, 즉 고구려가 간섭했다는 증거가 호우면 그릇이에요. 그리고 신라에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여기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인데요. 진흥왕은 성한가의 스토리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화랑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칠부 국사와 한강 유역 차지를 이 칸을 다 기억하셔야 되네요. 그리고 지증왕도 이 칸을 다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아이칸. 그 다음에 버풍왕은 연호가 있었다는 거. 건원. 이게 나중에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연호도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뭐 이렇게 역사서도 이렇게 고구려의 역사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백제의 역사서 고흥이 쓴 서기, 그 다음에 신라의 역사서 거칠부가 쓴 국사, 고구려의 여기 역사서, 백제는 근초고왕,
고구려는 영양왕, 그리고 신라는 진흥왕, 진짜로 흥했다는 진흥왕 이때예요. 제일 자기 왕들이 잘 나갔던 시기에 역사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삼국통일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이 삼국통일의 시기가 있어요. 일단 요 사건 대야성 전투로 인해서 김춘추가 당나라로 이제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나당 동맹을 결성해요. 그때 백제를 공격해서 의자왕 그리고 사비성이 의자왕이 패배하고요. 그래서 개백의 황산벌 전투 논산에서 일어났죠. 그 논산에서 이제 싸우다가 이제 결국에 백제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제 부흥운동의 인물 3명이 있는데요. 도침과 복신 그리고 흑치상치라고 얘기를 드렸죠. 도침, 복신, 흑치상치. 그 다음에 일본도 여기에 그 칠지도 근초고항 칠지도 때문에 일본도 백강 금강 전투를 도와줍니다. 게다가 이제 백제 멸망을 시키고 김춘추 태종무용왕은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무왕이 그 백제 부흥운동 아까 말씀드린 그 세 인물 그 세 인물이 부흥운동 일으키는 걸 막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는 멸망을 또 하게 되죠. 고구려 멸망을 해서 부흥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고구려 멸망. 아 추워. 오 왜 이래 이거. 안 고치도록 할게요. 고구려 부흥운동을 하려면 일단 고구려가 멸망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 멸망을 해서 멸망을 당했으니까 부흥운동을 하는 거고 고구려 멸망이 됐으니까 고구려 부흥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할 때 영계소문이 사망하는 걸로 이제 멸망이 시작이 되고요. 그 멸망이 되면서 고구려 부흥운동에서 고현무, 3연승이라고 했잖아요. 고현무, 안승, 건모잠. 고현무, 안승, 건모잠. 이렇게. 그 다음에 결국에 싸워야 되니까 당나라를 상대로 매소송 기불포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그리고 천도과정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제 4강 내용인데요. 남북국이에요, 남북국. 남북국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발해고, 유득공이 쓴 발해고에 남북국이라는 말이 최초로 나오는데요. 이게 통일신라랑 발해를 칭해서 나타내는 말이 남북국이에요. 남북국은 통일신라니까 태종무열왕의 아들 문무왕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 문무왕은 고구려를 멸망시켰고 고구려 부흥운동을 저지했고 그 다음에 백제 부흥운동도 저지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백제 부흥운동 저지하고 고구려 멸망시키고 고구려 부흥운동 저지하고 그 다음에 당나라와 싸움에서 매소송 기벌포 전투에서 이기고 그리고 이제 딱 당나라까지 다 물러나게 하고 삼국통일을 한 왕이에요. 이 상수리 제도라는 거는요. 그 태조 왕건의 기인 제도라고 해서 그거랑 똑같은데요. 이 귀족들의 그 자제들을 끌고 와서 그걸 그 사람들을 인질로 삼는 제도예요. 그 신문왕은 여기 뉴스페이퍼 킹 이 사람은 유명한 왕이에요. 왜? 문무왕이 일단 죽어서도 나는 나라를 지키겠다 하면서 수장 무덤을 만든 사람, 수중 무덤. 그 암,
바위가 무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수중 무덤이 되면서 나는 용이 되겠다라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신문왕은 이때 그 김흠돌의 난을 진압을 해요. 이 김흠돌은 자기 딸을 신문왕이 계속 피하니까 이제 그거를 꼴보기 싫었던 김흠돌이 난을 일으켰고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죠, 왕의 장인어른이 난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신문왕에서 제일 답으로 잘 걸리는 게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인데요. 처음에 관료전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노급을 폐지한 거예요. 그리고 국학 설립. 그리고 구주 오소경과 구서당 십정은 전부 신문왕에 관련된 건데요. 이 오소경은요, 수도가 원래 신라는 그 아래 오른쪽, 그 한반도의 이남 지역의 오른쪽이잖아요. 거기가 신라인데 이제 통일을 해버렸으니까 신라에 있는 수도가 너무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오소경을 만든 거예요. 이게 오소경. 그리고 이 육두품 최치원이잖아요. 육두품 최치원 뭐 설총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에게 힘을 좀 실어줬어요. 만파식적은 태종무열왕 아들 문무왕이 용이 됐다면서 신문왕의 꿈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만파식적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그 만파식적으로 불면은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왕의 힘이 강했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 설화까지 나오는 게 왕의 힘이 보통이 아니었단 소리인 거예요. 가문사는요, 문화사 때도 나오지만 이게 아버지 문무왕을 기리기 위해서 신문왕이 만든 가문사입니다. 성덕왕은 정전을 지급했다고 하네요. 성덕왕은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경덕왕은요, 힘이 약했어요. 많이 약했어요. 그래서 노급이 부활하게 됩니다. 원래 노급은요, 자기가 수조건이라 해서 세금을 자기 관리가 거둘 수 있는 권리랑 그 마음대로 노동력을 증발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게 노급이고요. 관료전은 수조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만을 가져올 수 있는 게 관료전이에요. 왕에게 좋은 거는 당연히 관료전이죠. 그 지방 관리에게 좋은 거는 노급이고요. 근데 그 관료전을 했던 신문왕은 힘이 셌어요. 근데 경덕왕은 힘이 약하니까 노급을 부활시킬 수밖에 없었죠. 거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문화사 때 잡아드리고요. 성덕대왕 신종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성덕대왕 신종은 그렇게 문제로 나오지 않아요. 해공왕은 죽게 됩니다. 피살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여기서 끊기게 되고요. 여기까지가 신라 중대예요. 해공왕까지가. 그래서 전에 신라 쭉 나왔던 거는 상대고요. 그 다음에 해공왕까지는 중대, 그 다음에 하대부터는 원성왕, 진덕여왕, 진성여왕,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원성왕은 독서삼품가라 해서 책을 읽은 거를, 배운 거를 세 개의 품으로 나눠서 시험을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성여왕은 이때는 신라 하대는 반란, 난 엄청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진성여왕, 원종애누의 난, 적고적의 난, 그 다음에 최치원, 시무십조. 최치원은 보기에 많이 나오는 게 빈공과랑 당나라의 빈공과로 가서 그 빈공과를 통과하고 와서 왕에게 시무십조를 바쳤어요. 최치원은요, 최승로의 자손이에요. 최승로가 최치원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역대사료에 그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봐볼게요.
근데 여기 이 내용이 있는데요. 이 탑은 진성여왕 때 어쩌고저쩌고 샬락공. 그래서 최치현이 작성한 탑지에 보면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면 설명에 나와 있죠? 당나라의 유학과 빈곤과 어쩌고저쩌고 해서 시무십조를 거니. 이런 식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양상을 보시면요. 또 있죠. 이게 김원창의 난. 이게 왕위쟁탈전이거든요. 왕위쟁탈전에서 자기 아버지가 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왕이 실패했으니까 그때 이 왕이 실패해서 난을 일으킨 게 김원창의 난입니다. 장보고의 난도 있는데요. 이게 이 통일신라 때 장보고는 그 육두품 그 한 개에 가둬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른 나라로 가서 청해진 완도를 설치를 해서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해서 무역 왕이 됐던 사람이에요. 반란은 일으켰지만 결국에 피살됩니다. 그 다음에 호족들의 등장과 실세인데요. 호족들의 등장과 실세로 이로 인해서 선종의 풍수지리가 유행을 하게 돼요. 이 선종은 전에 그 교종과 선종으로 나뉘는데 선종은 참선에 깨달았다 할 때 그 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은요, 자기가 깨달음을 뉘우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참선의 선이니까 자기가 깨달음을 참으로 얻으면 난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처가 누구나 될 수 있으니까 자기 호족들도 부처가 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풍수지리는 왕이 있는 그 지역이랑 우리 호족들이 있는 지역이랑 그 풍수지리적으로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왕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울산이 국제무역항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발해는 뭐 2분이면 충분합니다. 발해는 고구려의 장군 대조영이 내려와서 나라를 세웠지. 그래서 천통이라는 연호를 가지고 있었으면서 대조영은 고왕이다. 그래서 동모산에서 나라를 건국하였으며 이게 키워드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장군, 지배층 고구려, 피지배층 뭐 말가린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무왕이라는 사람은 인한, 이 발해의 왕들은 전부 다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고요. 그래서 무왕은 말간족을 전멸했다고는 하는데 거의 한두 부족을 남겨두고 전멸을 시킵니다. 그리고 장문휴의 쌍둔반도. 장문휴라는 게 나오면 거의 다 발해예요. 그 다음에 대문예가 당에 항복합니다. 대문예는 무왕의 동생인데요. 치러 가게 했다가 당나라가 너희 그거 아니야 하니까 대문예는 쫄아서 당에 항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 사료로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문왕은 연호가 대응이에요. 크게 흥했다라는 소리인데요. 문왕은 신라도.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무왕은 다 싸움으로만 해결하려 했고요. 문왕은 교류, 뭐 이런 외교적으로 해결하려 한 거예요. 그래서 문왕은 신라도, 그 다음에 영주도, 거란도, 당나라와 교류를 시작하였고요. 그러기 위해서 발해관을 설치했던 왕이 문왕인데요. 문왕은 여기 보시면 당나라 이렇게 역량이 있잖아요. 이 당나라 역량들은 다 익히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지읒지읒이 좀 많죠. 뭐 중정대, 정당. 여기 보시면 그 정당성 그리고 뭐 정당성, 뭐 주자감 이렇게 지읒지읒이 좀 많은데요. 이 지읒지읒으로 좀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잠시만요.
예. 지읒지읒으로 좀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대내상은요, 그 관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선왕은 건흥인데요. 이 선왕이 너무 잘 나가니까 당나라에서 해동성국이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고구려의 옛 땅을 거의 다 수복합니다. 그 위쪽 땅이요. 우경 이것도 알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솔빈부에 말을 수출합니다. 솔빈부. 그러나 거란에게 멸망을 당해요. 거란. 뭐 여기까지가 남북국 이야기예요. 남북국 이야기는 20분이나 얘기를 해버렸네요. 근데 이게 삼섬육부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고려 이성육부랑 헷갈리실 거예요. 삼섬육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연호, 발해 연호 등을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고구려 계승단서와 당나라 영향을 받은 거를 헷갈리지 마시고, 여기 발해와 정해 공주 있죠? 이걸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정효공주는 당나라입니다. 그리고 연꽃 모양 수막새하고 이 연꽃 모양 수막새와 그런 것들은 제가 문화사에서 또 보여드릴 거고요. 뭐 문왕의 고려국서 친서 이것도 문제로 나와요. 이게 그 문왕이 친서를 보낼 때 고려국왕이라는 그런 칭호를 썼대요. 그리고 이것도 문화사에 많이 나옵니다. 그 가문사지 3층 서탑. 뭐 그런 식으로 아시면 됩니다. 이 난들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일단 발해랑 통일신라에 설명드릴 수 있는 건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호족들 있죠? 이 호족들은 이제 그 후삼국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 왕건하고 궁예 이런 사람들이 다 호족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궁예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뭐 견훤 이런 사람들 거의 다 호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두품들도 그 최치원이 육두품이죠. 그리고 그 설총 원유대사의 아들 설총도 육두품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후삼국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신라가 발해는 거란에게 멸망을 당하고요. 그래서 이제 역대 사료로 분석을 해볼게요. 역대 사료를 보시면요. 여기 구조 소경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통일신라입니다. 통일신라가 좀 넓잖아요. 여기 이 영주랑 양주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삭주 뭐 넓게 보면 상주까지 이런 식의 신라였잖아요. 신라의 전성기 때 신라의 땅인데 여기 그 수도가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기로 치우쳐져 있으면 너무 수도가 치우쳐져 있으니까 오소경을 만든 거예요. 오소경 중에 여기 중원경, 북원경, 서원경, 남원경, 금강경을 오소경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한주, 삭주, 명주, 상주, 옹주, 웅주, 전주, 무주, 강주, 양주 등 이 주를 구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북원경은 지금의 원주, 중원경은 지금의 충주, 서원경은 지금의 청주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김해 여기는 금강가야가 있던 곳이니까 금강경이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구조 오소경은 신문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익히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해 국왕의 친서인데요. 이건 문왕 거예요. 문왕. 일본에 보낸 건데요. 고려라는 통칭을 하였고요.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문왕의 친서입니다. 그리고 문왕이 보낸 국서. 전이랑 똑같은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뭐 왕 대무회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슉 하네요. 발해겠죠? 가는. 발해 문왕이 또 있네요. 여기는 그 아버지 무왕은 싸움으로 했지만 문왕인 나는 교류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해서 그 문왕이라는데요. 문왕이 여러 업적이고요. 거란도, 일본도, 영주도, 조공도, 신라도 이렇게 나오네요. 신라 하대를 보시면 아까 본 거죠. 퇴치원의 신무 10조 신문왕의 업적이 또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장인어른이 난을 일으킨 김음돌의 난, 그리고 국학을 세웠고요. 서원소경이 아까 그 구주 오소경 중에 서원경이었죠. 이렇게 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북국은 지금 여기서 끝이에요. 남북국은 지금 뭐 더 해드릴 게 없는데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강의를 또 찍어보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